자, 앞으로 나올 2차 전지 하락 핑곗거리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어제 확실히 봤죠. 핑계가 있으면 확실하게 누르는 섹터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반도체를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약바이오를 이랬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입니다. 하락 핑계거리가 나오면 눌러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눌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재료가 나오면 어김이 없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확인이 됐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게 나올까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이거부터 보세요. 지금 선물 시장에 미결제 약정이 많았다고 그저께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은 롤오버 하면서 2월 시키는 물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롤오버 할 때는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 한마디로 다음 월물로 넘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포지션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2월 시키는 물량이 많을 걸로 보여. 이거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니까 그냥 공매도 쇼 포지션이 있는데 이거를 다음 달에도 갚지 않고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공매도 쇼 안 갚고 그냥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의 대주주 회피성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지는 호재를 얻었잖아요, 이들은. 왜냐면 대주주 그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올해 몇 거래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저쪽에서는 야, 지금 재료 없었는데 호재네? 라는 거예요. 대다수 2차 전지 종목들 개인 매도 물량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매도 물량 계속 누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재를 맞으니까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아직까지 포지션을 잡지 못한 거였는데, 오케이 땡큐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 물량들 가운데 청산을 시켜버리는 것보다 롤오버를 선택하는 물량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지금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매도 포지션에서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핑곗거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측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재료들이 있어야지 얘네들도 매도시키고 롤오버 시킨 것들에 대해서 또 이득을 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기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사는 그냥 분석 기사입니다. 앨범알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앨범알이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1위 업체가 어디요? 앨범알이죠. 글로벌 리튬 시장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적 부진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주가 급락세를 기록한 만큼 바닥 기대감을 드러나는 투자자들도 있다.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앨범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까지, 이거 언더퍼폼이라고 하나요, 영어로? 하여튼 뭐 그렇게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해요. 목표 주가도 낮췄대요. 목표 주가 반토막 냈고요. 그러니까 리튬이 지금 그러면서 이제 리튬이 지금 전기차에서 사용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튬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리튬 시장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찰스 네베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결국 앨범알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앨범알을 통해서 리튬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하향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앨범알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기사입니다. 분석 기사일 뿐이고요. 이 기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튬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겠죠. 이 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핑계 삼아서 글로벌 리튬 시장이 어렵다 라는 걸로 이제 이어가는 거죠. 글로벌 리튬 시장이 계속 위축이 될 거고 가격이 계속 하향세가 이어질 것이니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률도 안 좋고 셀 쪽도 안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쪽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니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4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팩트예요. 이건 맞습니다. 결국 뭐예요? 글로벌 1위 리튬 생산업체 앨범알의 주가 급락세를 보면 야, 리튬 전망은 별로 좋지 않을 거야. 이런 논리를 형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 의견 수익률 하회로 조정이 되었고 목표 주가까지 하향시켰어. 여기에 중국 탄산 리튬도 급락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하락되고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지면서 실적 둔화가 이어지니까 봐라, 4분기도 안 좋을 거고 내년도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향후의 전망치를 반영을 했을 때 목표 주가를 하향시킬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앨범알 이거 오늘 아침입니다. 9% 올라갔습니다. 지난주부터 상황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거 여기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작아 보이는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꽤 오랜 기간이거든요. 한 3개월치거든요. 올라가고 있다고요. 앨범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앨범알 뿐만이 아니라 지금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 급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탄산 리튬 가격 급락에 대한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논리가 있는데 요인은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채굴 제련 업체들의 공급량 증가,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 중간 소재 업체들의 재고 조정 등이 동시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 과잉 생산을 하고 과잉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기 수요들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탄산 리튬 가격이 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3분의 1이 재고로 쌓여가고 있다. 근데 중국 쪽인 얘기고, 근데 대신 이제 리튬 가격은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조금 투기적인 수요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락 추세가 같이 이어지고 있다. 과잉 재고는 제품 가격 하락과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공급 과잉 추세에서 재고 쌓여 있고 이 과정에서 리튬 수요 둔화가 함께 일어나고 미리 사둔 원자재 투기적 수요에 대한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 급락이 나왔죠. 숨고르기 나왔죠. 그리고 급락이 나왔죠. 얘네들이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탄산 리튬 관련주들은 중국 내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제 제28회 UN 기후변화협약 단상사고 총회라고 COP28이 있어요. 이거 참석국들이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공동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저우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7월물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톤당 103,550위안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산 선물 가격이 이제 현물 가격도 같이 움직이겠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엘버말, 리벤트 등의 리튬 관련주 주가가 꾸준히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장대 안모들이 쭉쭉 나오고 있고요. 리튬 가격 하락세가 멈췄잖아요. 그리고 니켈 가격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저점 다지면서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리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이제 희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 통해서 리튬 수요도나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건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콘텐츠 제가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주 주말 콘텐츠 보시면은 이거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냥 나트륨 배터리 통해 가지고 뭐 시장에 리튬이 어쩌고 이거는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가 그렇구나 라고 되실 거예요. 또 전고체 배터리 시대 오면 리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자꾸 전고체 배터리 시대 오면 리튬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이것도 그냥 말 나온 김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고체 시대에서는 리튬이 흑연 대체제예요. 음극재하고 고체 전해질에 리튬이 사용되는데 음극재로 리튬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에너지 용량이 10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현재는 리튬을 충전, 방전시킬 때 부풀림 현상이 발생하면 폭발하거든요. 이거 안전성 문제가 있는 건데 전고체 배터리 시대에서는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흑연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리튬으로 쓴다고요. 그러면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쵸? 그럼 리튬을 더 쓰네? 음극재에서도 리튬을 쓰니까. 이 과정에서 전해액이 고체 전해질로 바뀌고 전해액에서 고체 전해질에 리튬이 사용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많은 리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 대비해갖고 적게는 27에서 45% 수준까지 리튬이 늘어날 거라고 해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더라도 리튬이 당분간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덜 필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중요성은 그리고 그때 가도 더욱더 부각이 되겠죠. 리튬 프리 시대에 리튬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먼 미래입니다. 일단은 리튬 프리는 좀 먼 미래예요. 그 리튬 프리 시대가 왔다고 쳐요. 그럼 모든 자동차가 그때 가가지고 리튬 프리로 바뀝니까? 그러면은 전동화 과정을 다 바꿔야 되는 거고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되는 건데 리튬 프리를 탑재하는 차량도 있고 리튬 프리를 탑재하지 않는 차량도 있고 자 디젤 차량도 있고 가솔린 차량도 있고 LPG 차량도 있죠. 그 중에 하나처럼 같은 차 중에서도 리튬 프리 차량을 배터리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고체를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급에 따라 나뉘겠죠. 뭐 울트라 하이니켈이랑 전고체는 맨 위에 급 하이엔드급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거는 이 시장을 너무 작게 보는 거죠. 우리가 시장이 커지고 지금만 봐도 지금 3개를 쓰잖아요. 디젤, 가솔린, LPG 여기에 이제 배터리까지 갖고 전기차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낙폭 과대의 반발 매수세까지 지금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리튬 가격 반등세가 약하게라도 이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모든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최근 양극재는 왜 지금 가격 둔화가 실적 둔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업이익 둔화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은 높아요. 많이 팔았으니까 매출은 높은 건데 싸게 팔았는데도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적었다 혹은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비싸게 산 걸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미치고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당시에 김병훈 대표는 비싸게 샀던 메탈은 이미 재고 소진을 다 했다라고 밝혔어요. 여기만 그렇겠냐고요. 대다수 회사들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싸게 사서 그러면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죠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격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강보합권이나 혹은 조금씩 오르기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염려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당 논리로 지금 리튬 가격을 가지고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걸 하나를 가지고 막 모든 파생시키는 이 논리가 위기론을 꺼내 든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